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김진태 의원님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엄청 화려한 당대표 출정식을 하셨습니다. 인원도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이 한 3시 반까지는 집에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시간 가까이씩 걸려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는데, 제가 그 유튜버로서 취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잘해주시는 그 현장 취재 하시는 유튜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아쉽지가 않은데, 제가 한 그 지지자로서 머리 하나를 보태드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네요. 오늘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방송에서 김진태 의원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현장 열기를 화끈 달아오르게 하는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전에 그 지난 대선 때 그 유세 현장에서도 열기가 화끈화끈했었죠. 오늘 역시도 그랬었는데요. 그 3만 당원이라고 지지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은 그 김진태 의원님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입당하신 그런 분들이고, 또 김진태 의원님께 당대표로 나가실 것을 지지를 해주신, 요청을 해주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만 명 외에도 또 보이지 않게 입당하시고, 또 원래 기존 당원이시면서 지지하시고 그러신 분도 많겠죠. 제가 그런 당원들을 일단 고정표 최하 25% 이상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아까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라고 하면서 오세훈이 10몇 프로인가?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이 5.9%인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냥 전국 남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 투표권이 있는 꼭 당원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그냥 여론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대표 뽑는데 일반 여론조사도 30%가 들어가긴 하죠.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뭐 꼭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여론조사를 대입한다고 해도 30%면은 한 3분의 1이 좀 못 미치는 퍼센티지긴 한데, 김진태 의원님이 5.9%? 그 정도 되면은 3분의 1이라고 치면 한 2% 정도 되겠죠. 2%고 70% 당원 내에서는 최하 제가 25%를 본다고 했으니까 4분의 1로 치면은 한 18%? 그래서 최하 못 나와도 6%, 한 24%?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이죠. 미니멈 24%는 나올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율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15%인가? 뭐 10몇 프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김진태 의원님이 우세하겠죠. 그 외에 또 지금 당대표 출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표가 분산되니까 김진태 의원님의 고정표 24~25%, 그 정도 보면은 이길 확률 높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후두둑 낙마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의 표가 또 김진태 의원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뭐 어차피 승률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전에 김진태 의원님 그 당대표 그 출마의 그 변 같은 것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거의 맞췄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김진태 의원님을 뭐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많이 지켜봐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김진태 의원님한테 가끔 후원금을 내기 때문에 의정 보고 활동에 대해서 그 김진태 의원님 사무실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 문자에서 그 김진태 의원님의 당대표 출마의 변이 아주 요약이 돼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수락연설.
행동하는 우파 의리의 김진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들과 함께 섰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3만 책임당원 및 보수우파 단체의 출마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대표에 나가겠다. 당연히 완주한다. 승리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분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이 뭐 이 당을 위해 뭐 내가 나가겠다. 보통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김진태 의원님은 이 3만 책임당원과 또 각종 보수파 단체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고 수락하겠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당 내에서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아주 높다는 것을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주를 하겠다. 중간에 뭐 사정 봐서 뭐 황교안이든 홍준표든 나온다고 해서 뭐 관두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얘기죠. 오세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3대 강점. 진퇴 없이는 진퇴양난. 아주 카피를 잘 쓰셨네요. 김진태 의원 사무실 보좌관님들이 아주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진실과 용기. 촛불에 놀라 다들 도망갈 때 누가 당을 지켰나. 신의가 없는 사람을 뽑으면 결국 당원들을 배신한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죠. 사람이 어려울 때 진가를 알아본다고. 어려울 때 진퇴 맞죠? 진가를 알아본다고 무시무시했던 촛불난동 때 망설임 없이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사람의 참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 크게 건진 수확이 바로 김진태 의원, 또 조원진 대표님도 김진태 의원님과 행동을 같이 해주셨으니까 그 두 분의 진정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건졌다는 것이 큰 수확이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이 그렇게 의리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큰 은덕을 입은 뭐 친박 무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자기 당의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의리, 그렇게 의리를 지켰는데 우리 국민들 그때 환호했죠. 태극기 국민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필요 없다고 내몰라라 하고 부려먹을 땐 부려먹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권력은 주지 않겠다. 이런 것도 우리 태극기 국민들도 너무 의리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가 국민들도 잘하는 정치인들에게 의리를 지켜야 그 정치인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다른 정치인들이 볼 때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성이 드는 것이겠죠. 이렇게 태극기 그때 탄핵 난동 때 태극기 집회에 나와주는 유일한 의원이라고 실컷 이용해 먹고 지금에 와서 필요 없다고 버리고 이러면은 다른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강 전투력.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목에 가래가 많이 꼈는데 어떤 분은 애들 좀 조용히 시키고 하라고 기본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애들을 안 키워보신 아빠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자제시킨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나마도 애들 다른 방으로 보내고 제가 자제를 시키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가 사실 뭐 이 활동을 함으로써 사실 생활이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유튜브를 지금 제가 동영상이 한 100개 이제 될 텐데 하루 광고료가 2,000원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조금 단순하게 저한테 고객으로서 이런저런 요구를 해주시기보다 우리 서로 나라 잘 되기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최강 전투력. 국회 법사위에서 7년째 수많은 악법을 막은 사람 누구인가?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인가?
지금은 투사가 필요하다. 싸움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죠? 뭐 우리 국민들, 태극기 국민들 중엔 요즘 조원진 대표의 활동과 비교하면서 너무 활동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김진태 의원이 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한국당 의원들과 같이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당 의원들이 뭐 좌클릭이나 하고 있고 투쟁력이 전혀 없고, 무슨 지금 국가에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하니 한미동맹이 깨질 것 같니 각종 위험이 엄청 많은데, 고작 하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어디 국회 사무실 한켠에 숨어서 회의나 하고 토론이나 하고, 그게 다죠. 그것도 보니까 뭐 핵에 대한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김무성, 원유철 이런 사람들이 담당자라는데 어디서 뭐 토론이나 하고 뭐 회의나 한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빨리 당대표 잘 뽑아서 우리가 온 국민들 볼 수 있게 장외투쟁하고 투쟁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님이, 저는 태극기 집회 때부터 연설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또 연설을 보니까 그동안 그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해서 쭉 단련되어 오셨던 그 연설 내공이 엄청 꽉 차신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그릇이 많이 커지셨다. 이선 의원에서 이제 진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꽉 차고 강해지시고 커지셨다. 진짜 세부치를 용광로에 담그고 두들겨서 단련시킨 것처럼 단단한 강철검이 됐다. 오늘 인파도 엄청 많이 나오셨는데 김진태 의원님의 결기와 또 지지해 주시는 그 열기, 그것이 진짜 낙동강 전선에서의 역공 같은 그런 그 필살의 그런 열기를 확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님도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거 우리 인천 상륙 작전 해야 된다고 하셨죠. 저희가 있는 데가 인천이죠. 인천 진화TV. 인천 상륙작전, 여기가 저희도 한 기지가 되겠습니다. 3. 세대교체 혁명. 인물 없다 탓만 하지 말고 인물을 키우자. 새술은 새부대에 젊은 리더 새 인물로 난세를 타게 하자. 이것은 김진태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공천을 잘 줘서 새 인물을 키우겠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새롭고 젊고 잘 싸우는 김진태 의원님 같은 당대표를 삼아서 난세에 영웅 없다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영웅을 만들어야겠죠. 영웅을 만들어서 키워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뛰게 만들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대 비전, 진태와 함께 Join Tomorrow. 이것도 JT죠. Join Tomorrow. 함께 가자. 정말 그 보좌관님들 센스가 좋으십니다. 우파 정당 건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한국당의 나약한 모습에 속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치가 옳다고 믿고 끝까지 가는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 들쥐처럼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사이비 우파는 필요 없다. 김성태 어땠습니까? 김성태가 원내대표일 때 어디 무슨 조사기관인가? 뭐 교수들한테인가? 1억이나 돈을 줘서 컨설팅을 맡겨가지고 가지고 온 그 보고서가 뭐였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고 좌클릭을 안 했다 이겁니다. 너무 강경 우파라는 식으로. 근데 강경 우파 같이 뭘 했습니까? 한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안 따라주는데, 어차피 강경 우파를 하든 좌파를 하든 좌파들은 한국당 지지 안 합니다. 자꾸 거기 좌파들이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해서 거기 기웃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를 철회했으면 했지 한국당 지지는 안 합니다. 자꾸 거기 기웃거리다가는 있는 기본 지지층이 우파만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그 지방선거가 왜 졌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국민들 그냥 당원들한테만 전화해서 물어봐도 알 텐데, 엉뚱한 교수들한테 1억씩이나 주고 그런 쓸데없이 당비 탕진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당에서 해야 될 진정한 자유 가치를 지켜야 될 중요한 한미동맹이나 뭐 이런 것들 싸울 것들이 너무 많은데
평화 그러는 문재인의 그런 쇼통에 휘말려 들어서 국민 눈치나 보고 그게 우파 정당이 할 짓입니까? 그럴수록 잘하든 못하든 원래 야당이라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해서 제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그 미국의 민주당도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강경하게 막 북폭할 것 같이 할 때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막상 대화하니까 막 강경하게 대북 제재 심하고 뭐 북폭해야 된다 약간 그런 강경 자세로 바뀌잖아요. 그게 야당의 운명인 겁니다. 보수 우파 통합, 우리 당과 애국 세력을 통합할 적임자 누구인가? 탈당파와도 원칙 있는 통합을 하겠다. 당을 지키고 싸운 사람만 가능하다. 나를 중심으로 보수 우파 전체를 통합하겠다. 이거 제가 가장 정확히 맞춘 거죠. 우리 일반 태극기 국민들이 볼 때 가장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뭐 애국 세력 통합한다는 얘기는 뭐 대한애국당 및 각종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보수 우파, 우리의 진짜 보수 통합이란 게 뭐였습니까? 그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얘기하는 보수 통합이란 것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는 태극기 집회들, 그 단체들을 다 규합하고 통합하는 것이죠. 그 애국 세력 보수 통합을 하겠다. 가장 태극기 집회 원조가 우리 김진태 의원님 아닙니까? 그러니 다 통합할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고 이제 대의를 위해 따르겠다는데 안 따라주면 그쪽이 반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탈당파도 원칙 있는 통합을 하겠다. 당을 지키고 싸운 사람만 가능하다. 나를 중심으로 보수 우파 전체를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의원들 다 제명시킬 수도 없는 거고 사퇴시킬 수도 없는 거고 잘못 이렇게 싸우면서 데리고 있어봤자 분열과 방해만 획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김진태 의원님이 하는 통합은 이 당내에서의 통합은 장악을 얘기하는 것이다. 장악이 되겠냐 하는데 어쨌거나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면 장악이 되겠죠. 이 비박 탄핵 배신파 놈들이 단일체제로 당대표 선거를 하는 이유가 집단체제로 하면은 친박들이 우르르 다 최고위원까지 차지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체제를 해서 자기네들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 이겨볼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탄핵 반대파들도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위기가 엄중하기 때문에 집단체제가 돼서 최고위원들 중에 또 탄핵 배신파들이 들어가서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일 당대표 체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표의 생각에 따라 공천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찬성파든 반대파든 당대표 아래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3. 문재인 퇴진투쟁. 주사파 정권의 사회주의 열차를 세우자 국민저항권 행사할 때다. 역대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지 않는 야당은 없었다. 장외투쟁에 나서자. 기본인 거죠.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꼭 태극기 집회 열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던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어땠습니까? 장외투쟁 하셨습니다. 그때 사학재단 비리인가? 뭐 그때도 하셨고 그리고 차떼기 당인가? 뭐 그거 있었을 때도 막 당사 천막 당사인가? 그거 옮기면서 막 간판인가요? 그것도 짊어지고 꼭 그때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 같았죠. 이런 탄핵의 그런 복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그 투쟁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권 넘겨줬으면 끝난 거 아니냐 하는데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뭐 정권 한 번 하고 끝날 겁니까? 오히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문외한인 사람들을 의식을 각성시키고 깨우고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승리인 거죠. 자, 4. 한미동맹 강화, 자유시장 경제 확립, 안보가 튼튼한 나라, 기업에는 활력을,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 만들자. 우리 그 자유우파라고 하면 가장 기본되는 가치가 이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죠.
이걸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했듯이 자유우파 가치를 가장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어려운 탄핵 난동 때도 숨지 않고 일어서서 나서주고 신의가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김진태 약하지 않냐, 어리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외에 뭐 김진태 의원 못 믿습니까? 배신할 것 같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의원들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놔보십시오. 조은진 대표님 빼고. 조은진 대표님은 이제까지 당까지 박차고 나와서 그 태국계 국민들 손잡고 지금 앞장서 계시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고, 김진태 의원, 조은진 대표 두 분 말고 확실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유우파 가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5.18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뭐 황교안 총리가 뭐 한 게 뭐 있냐 했지만 그 16년도인가요? 그 광주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였죠, 당시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어찌됐거나 그 정부의 행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하면서 신나게 부르고 거의 태극기 흔들며 불렀지만 황교안 총리는 절대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파 방송사들이 엄청 그거 가지고 화면을 떠가지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 앞전 연설에서는 통합하자고 해놓고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안 부른다면서 뭐 말하고 행동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 5.18을 부정해야 되겠죠. 5.18이 누구의 것입니까? 좌파들의 것이지 우파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5.18을 인정해주는 것이 통합입니까? 통합이 아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 개헌 저지선 확보,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을 지키겠다, 사당화 배제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총선 승리 이끌겠다. 예,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항상 그 앞으로의 이런 당 구도 그런 거 정치 구도가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잘못하면은 이 총선에서 지구 친박이 공천 학살 당할 것 같아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 비박만이 남은 자유한국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그 의원내각제를 위해서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 그리고 군소 좌파 정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런 군소 조그만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게 삼합이 야합이 맞아버려서 우리 헌법이 개걸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 조심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라도 한국당 대표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 태극기 우파가 돼서 어쨌거나 이거 당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사당화 배제하고 그러니까 사당화라는 것은 앞전에 뭐 16년도 뭐 비박들은 공천 학살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비박들의 뭐 의견까지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학살이 다시 공천 학살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당화라는 것은 홍준표처럼 무슨 전략 공천한다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 그 후보를 지정해서 지방선거 폭망시킨 거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공천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천에 일종의 전형 제도를 두는 거죠. 얼마나 잘 싸워서 투쟁을 했는가 또 실적을 냈는가 그리고 탄핵 때 찬성을 해가지고 우리 당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뺏기는데 일조했는가 그런 것도 다 마이너스 점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탈당해서 당을 분열시키고 복당해서 또 당을 또 어지럽히고 그런 것까지 점수에 다 넣어서 반영해서 그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점수별로 딱딱 돼 있으니까 이거는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다 봤는데 너네 점수가 안 되네 이러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공천 시스템도 공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진태 의원님의 자유한국당 대표 출정식도 엄청 화려하고 화끈한 분위기에서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에 제가 만약에
못 가서 아쉬운데 갔더라면은 허약한 체질이 아마 치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취재 경쟁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취재 나온 그 종편이나 그런 언론 기자들도 있던데 그런 기자분들에게 많이 화나시겠지만 그래도 쌍욕은 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서운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태극기 집회도 좀 많이 찍어주고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좋은 덕담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나와서 고생하는데 욕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제 채널A 방송 보니까 제가 뉴스탑10이나 황순욱 앵커를 좋아하는데 김태우 그 수사관 기자회견에 대해서 의외로 조금 길게 내보내준다고 해서 역시 뉴스탑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내용보다 거기 오셨던 분들이 보수 극우 우파 특정 지지자들이고 되게 그런 사람들한테 몰리면은 좀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 보이니까 더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엄청 거기 참여해주신 우리 태극기 우파 국민들한테 욕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악받친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도가 그래도 잘 나오기 위해서라도 좋은 얘기 해주고 덕담하고 뒤에선 욕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인간들이 좋은 얘기 해준다고 좋게 쓸 리가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손해나는 거 있습니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왕이면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우파 국민들한테 탓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장소에까지 찾아가 주셔서 지지해 주시고 우리 태극기 우파 세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분들이 짱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우파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절대 그분들에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